안녕하세요. 네, 전작가 송지영 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느라고 고생이 많을 텐데,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항공기 전자전기 계기 시간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입출력 특성과 동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위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트랜지스터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정유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 정유기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유기의 기능이었어요. 우리 정유기의 기능은 뭐였죠? 항공기에서 교류 전원뿐만 아니라 직류 전원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직류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였죠. 그래서 항공기의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이 정유기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는 총 몇 개였죠? 우리 반파에서는 다이오드 하나로 반파 정류를 했었죠. 근데 전파에서는 맞습니다. 전파 정류에서는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해서 전파 정류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또 제어네.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용도였죠?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랑 틀리게 항복 전압이 이제 특정 전압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죠. 해서 그 한정된 전압을 유지하게끔, 즉 정전압으로 이제 유지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했죠. 그래서 회로에 정전압원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바로 제너 다이오드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개요입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개요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다양한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란 말 자체가 트랜스퍼, 뭘 변환한다 이런 뜻이겠죠. 트랜스퍼와 그 다음에 레지스터, 즉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저항의 합성어로 어,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이제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즉 변환하는데 무엇을 변환해요? 즉 저항을 변환한다는 거죠.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자를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이 저항을 변화함으로 인해서 저항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반도체를 접합한 전자소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에서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로 반도체 두 개를 붙여서 만들어진 이제 소자였죠. 근데 이 트랜지스터는 그 pn 접합된 반도체에 하나를 더해서 세 개의 반도체를 접합한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다리의 단자 이름은 2m 그리고 베이스, 컬렉터라는 세 개의 단자가 존재하고요.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다리가 다 세 개죠, 그죠? 예, 세 개가 다 각자 다리가 세 개가 있어서 하나는 2m,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컬렉터 이렇게 단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3개를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3개의 단자가 존재하는데 이 3개의 단자 중에 가운데 있는 단자를 항상 베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 베이스는 다른 이미터와 컬렉터 단자보다 훨씬 이제 얇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터와 컬렉터보다 도핑 상태도 더 적고요. 가장 작은 도핑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층 자체도 굉장히 얇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PN 접합 PN 접합 반도체에다가 P형을 붙인 형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PN 접합인데 거기에 N형 반도체를 붙인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NP형
또는 NPN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단자는 2m, 가운데 있는 부분이 베이스, 그리고 출력 단자 부분이 컬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자 우리가 형태는 이렇게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지만 회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회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위에 있는 게 이제 NPN형 이제 트랜지스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PNP형 트랜지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틀리죠, 그죠?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2m에만 붙어 있고요. 2m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 즉 전자의 흐름과는 반대죠. 전류의 흐름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NPN형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다시 자 2m에서 컬렉터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의 방향은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반대로 이제 PNP형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컬렉터에서 2m로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은 2m에서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m의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이론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자, 3개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3개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만든 전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NP형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NP형 이제 트랜지스터에 자 전압을 2개를 거는데요.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컬렉터 부분의 P형 반도체와 베이스 부분의 N형 반도체 사이에 자 전압 V2의 전압을 걸었습니다. V2의 전압을 걸었는데 지금 보세요.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즉 이 NP형 여기 반도체에는 이 V2 전압이 역방향으로 걸린 거죠.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 걸린 거죠. 해서 V2의 전압이 걸린다 하더라도 N형과 P형 여기 오른쪽 부분 회로에는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회로 봅시다. 요 회로에서 보면 자, 지금 V1에 전압이 걸렸는데 V1의 플러스는 자, 어디로? 자, P형 반도체로 걸렸죠. P형 반도체. 즉 플러스 P형 반도체에 걸리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N형 반도체. 베이스의 N형 반도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1은 자, 지금 요 트랜지스터 PN 접합에서는 순방향의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V1의 전압이 없을 때에는 V2는 자, 요 트랜지스터 NP 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역방향으로 걸리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전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P형에 있는 요 이제 내부에는 뭐가 많죠? 즉 전공이 많죠. 그 전공이 이 마이너스 극에 따라서 끌려서 오른쪽으로 집합을 합니다. 또한 자, V2의 플러스 극은 여기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 있던 전자들도 자, 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집합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둘 사이에는 어떤 전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건데 이때 V1의 전압을 약하게 걸어주게 되면은 자, V1의 전압이 이렇게 가서 자, 양공 플러스 극이니까 내부에 있는 양공이 서로 이제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내면서 양공이 자, 이 왼쪽에 있는 P형 반도체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V1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베이스에 연결되면서 내부에 있는 전자들을 밀어낼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P형 반도체로.
그러면 이 사이에 P형 전공과 전자가 서로 만나게 되면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순방향 전류가 이렇게 왼쪽 회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간, 왼쪽에 있는 회로에서 아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양공들을 끌어잡아 당기는 강한 힘이 생겼었죠. 그 강한 힘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양공이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대부분의 전류는 아래로 흐르다가 아주 미세한 전류만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대부분의 전류가 흐르다가 아래쪽으로는 미세한 전류만 흐르고 대부분의 양공들은 어디로 흘러요? N형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오른쪽에 있는 P형 반도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여기 마이너스 극이 이제 양공들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미터에서 왼쪽에 있는 컬렉터 쪽으로 양공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봅시다. 트랜지스터의 주 기능은 스위치 기능과 증폭 기능인데, 죄송합니다. 스위치 기능과 증폭 기능인데, 스위치 기능을 통해서 자, V1을 걸었다가 뺐다가 걸어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 반복되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이제 컬렉터 쪽에 전류가 흘렀다가 차단됐다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자, 왼쪽에 걸어주는 전압은 V1 전압은 V2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걸어준 전압이 1V고 그로 인해 자, 여기 2m 쪽에 흐르는 2m 전류가 뭐 1mA인데 1mA가 흐름으로 인해서 V2에 있는 역방향 바이어스 걸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1mA가 여기서는 뭐 1A, 10A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전류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전류가 출력이 된다. 즉 전류가 증폭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기능은 이제 스위치 기능과 증폭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PN형에서는 자, 지금은 PNP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NPN형에서는 전류의 방향과 바이어스의 방향이 반대고 나머지의 어떤 현상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흐르고 바이어스도 V1이 왼쪽이 지금 플러스인데 오른쪽이 플러스여야 되고 얘도 V2도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여야 되죠. NPN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트랜지스터의 식별입니다. 자,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종류들이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점을 찍어가지고 점이 찍혀 있는 부분에서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모양을 하나 그려가지고 왼쪽부터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C에 있는 트랜지스터처럼 단자의 모양을 약간 바꿔가지고 단자의 모양에 따라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D형처럼 이런 타원형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자를 이제 멀리 띄워놓은 단자를 컬렉터, 그리고 바로 앞에 게 베이스, 그 옆에 게 이미터라고 단자를 약속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긴 이러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단자의 굵기를 바꿔가지고 단자가 굵은 것은 베이스, 단자가 얇은 것은 이미터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런 어떤 구분하는 어떤 방법은 제작사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회사마다도 제작하는 어떤 그 데이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어떤 단자 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게 아니니까 데이터 시트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트랜지스터 식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저항계를 이용해가지고 트랜지스터의
그 극성과 NPN형인지 PNP형인지 그 타입까지 확인하는 영상이 있어서 좀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왔거든요. 예,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극성을 어떻게 저항계로 파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보겠습니다. 지금 이 TR 접촉이 좀 잘 안 됐는데요. 이 TR을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해봤고요. 또 마이너스 플러스 했는데 바늘이 순방향, 지금 움직이는 멀티테스터기에 움직이는 이 방향이 순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 T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순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접촉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p 마이너스 n, 그래서 NPN 타입이라는 거고,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면은 시작은 왼쪽부터 2m 베이스 컬렉터 NPN 타입의 TR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TR에 맞춰서 셀렉팅을 하고요. 자, NPN 타입의 2m 베이스 컬렉터인지, 여기가 2m 베이스 컬렉터 순서거든요. 자, NPN 머리 앞을 보고요. 자, 네. 지금 이제 제가 쓴 것처럼 NPN 타입의 2m 베이스 컬렉터 순으로 해서 TR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다른 TR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TR에 놔두고요. 저항에 놔두고, 자, 이렇게 2m, 자, 이렇게 안 움직이네요. 자, 극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테스터에 대한 접촉이 아까도 마찬가지로 좀 잘 안 됐었는데 접촉이 불량인 건지 다시 한번 예, 움직이네요. 자, 머리를 두고서 가운데를 리드봉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뒀어요. 네, 움직입니다. 순방향으로. 그죠? 자,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리드봉을 두고 했습니다. 자, 2번, 3번, 1번, 3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끝에가 마이너스고 가운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2번, 3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고 또 1번, 3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에요. 지금 얘를 이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TR 같은 경우는요. 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얘 또한도 NPN 타입이고요. 여기가 베이스입니다. 두 개가 붙은 쪽이 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2m 컬렉터 베이스의 NPN 타입이 됩니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TR에 놓고 2m 컬렉터 베이스에 맞춰서 하면은 머리가 이쪽 방향으로 두고서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예, 맞네요. NPN 타입이고 머리 기준으로 해서 2m 컬렉터 베이스, 2m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두 개 다 테스트 해봤는데 둘 다 NPN 타입이네요. 아마 아까 테스트가 안 됐던 게 A509가 PNP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안 됐고요. 자, 다시 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리드봉이 움직였고요. 자, 오른쪽 2번, 3번에서 가운데를 마이너스, 3번을 플러스로 뒀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2번, 3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3번 했는데, 예, 이렇게 1번, 3번 마이너스 플러스, 2번, 3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2번, 3번 마이너스 플러스, 1번, 3번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플러스가 두 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PNP 타입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두 개 플러스 붙었으니까 붙은 데는 무조건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스니까 시작은 2m고 2m 컬렉터 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맞는지 한번 TR에 놓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TR에 놓고 2m 컬렉터 베이스면은 순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PNP 타입 확인됐고요. 2m, 그쵸? 왼쪽부터, 머리의 왼쪽부터니까 2m 컬렉터 베이스, 2m 컬렉터 베이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3개의 TR에 대해서, 저항으로 테스트하는 방법과 진짜 테스트한, MPN 타입의 2가지와 PNP 타입 1가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TR에 대해서, 정확히 맞는지 또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항계로 트랜지스터의 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PNP형인지 NPN형인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극성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형성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트랜지스터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요 그림의 형태는, 자, 화살표 방향이 얘는 가운데 쪽으로, 베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고, 얘는 이제 2m 쪽으로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이 PNP형인가요? NPN형인가요? 네, 그렇죠. 왼쪽 그림이, NPN형이겠죠. NPN형. 그리고, 예, 오른쪽이 PNP형. 이렇게 그 그림 이제 기호를 보고도 우리가 PNP형인지 NPN형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 2가지 있었죠. 방금 했었는데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 2가지. 예, 맞아요. 스위칭 기능과 증폭 기능이 있죠. 그죠? 증폭 기능과 스위칭 기능을 이제 주 기능으로 한다. 자, 세 번째, 자,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얇은 단자는, 자, 우리 그 트랜지스터는 PNP 반도체를 3개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드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 있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층이 가장 얇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그쵸, 베이스 단자죠. 베이스 단자. 베이스 단자는 가장 얇은 형태를 띠고 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큰 종류 중에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회로를 구성할 때 공통 접지 구성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 접지 구성 회로가 어떤 건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